자, 여러분, 이제 제 3과목입니다. 권수로는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2권이죠. 예, 과목수로는 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2권 책을 펴보면은요, 일단 챕터 1 인터넷 응용 보안이죠. 일단 어플리케이션 하면 우리가 뭐 OSI 7레어를 잠깐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응용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7계층에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요 서비스들을 이 3권에서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의 그 서비스, FTP 서비스부터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응용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이 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도 앞에서 배웠던 1과목 시스템 보안과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을 좀 쭉 바닥에 깔고 공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은 나올 때마다 또 이전에 나왔던 내용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꾸준히 잘 수업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6페이지 FTP 보안입니다. 섹션 1. 자, 섹션 안에 자, 01로 할게요. 그래서 자, FTP 보안. 파일 이걸 여러분들이 트랜스퍼 트랜스퍼 프로토콜 보안이라는 얘기죠. 자, FTP 보안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FTP가 또 보안에 취약하다는 그런 또 약간의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를 보면은요,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 간의 파일을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잖아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그죠? 파일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죠. 자,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그다음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 인증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은 인증에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일단은 식별이라든가 이런 권한 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유치를 했을 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A라는 아이디가 홍길동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건데 그러지는 못한다.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에 약간의 취약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는 평문으로 전달되며 공격자로 하여금 그런 도청을 통한 패스워드 획득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네트워크 보안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FTP라든가 살짝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FTP라든가 또는 텔넷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뭐로 전송이 돼요? 평문으로 일반 텍스트로 플레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냥 플레인 텍스트라고 합시다. 평문. 이 플레인 텍스트로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스니핑을 한다든가 누가 가로채서 확인하게 되면 금방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SSH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보안에서 배웠습니다. 시큐어 소켓네요. 그래서 얘는 암호화 세션으로, 그죠? 평문이 아니라 암호문으로 전송을 한다는 얘기죠. 사이퍼 텍스트라고 그러죠. 사이퍼 텍스트. 사이퍼 H입니다. 사이퍼 텍스트라고 한다.
암호로 전송이 된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스니핑을 해서 제3자가 가로채더라도 도청을 하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물자로 암호에서 전송한다는 거. 일단 FTP가 이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다음 FTP 세션은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다. 나오죠? 예, 보안성이 취약하다. 암호화되지 않다라는 얘기죠. 평문으로 전송이 된다. 또 세션도 마찬가지고요. 텔넷이라든가 R로긴, R쉘, 이 R자 들어간다는 건 다 리모트죠. 그래서 원격 접속. 그죠? 원격 접속이라는 텔넷과 유사한 그런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원격 접속 프로토콜은 메일 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일 전송으로 사용을 한다. 대부분 다 그렇죠. 파일 전송을 사용한다. FTP, 텔넷이 파일 전송을 사용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틀려요. 원격 접속이라는 것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상대 측 서버를 시스템을 접속을 해서 내 컴퓨터처럼 거기서 뭐 명령도 내리고 실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텔넷 서비스고, FTP 서비스는 딸랑 파일만 주고받기 위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죠. 물론 이제 약간의 상대 측 그 서버에 디렉토리를 만든다든가 또 파일 리스트를 본다든가 이런 명령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텔넷과 FTP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계정 접속 해서 FTP 서버에서 로그인하기 위한 계정이 필요하고, 익명 접속, 로그인 시 어너니머스 계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FTP 서비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종류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P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이 FTP가 있어요. FTP. 두 번째가 어너니머스 FTP, 익명 FTP라고 합니다. 어너니머스 FTP. 세 번째가 TFTP가 있어요. TFTP. 이 세 종류가 있다. 자,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데 일단 인증을 합니다. 인증. 그렇죠? 뭘 가지고? 좀 전에 나왔었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을 하다. 어너니머스 FTP는 인증을 하긴 하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보다는 그걸 굳이 인증이라고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인증을 하되 아이디는 그대로 어너니머스예요. 그러니까 어너니머스니까 누구나 다 알죠. 어너니머스 FTP는. 그래서 아이디는 어너니머스. 이건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냥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어너니머스요. 패스워드는 자 그냥 줄여서 패스라고 할게요. 패스워드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자신의.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을 입력을 시켜도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너니머스 FTP 사이트는 아이디라고 입력시키라고 나오면 어너니머스, 그리고 패스워드라고는 이메일 주소를 뭐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접속이 돼요. 상당히 취약하겠죠? 인증은 하되 제대로 인증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FTP는 정상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하지 않으면 이 서버에서 발급해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니면 접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TFTP 같은 건 트리비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얘는 아주 뭐라고 해요? 이 간단한 FTP 서비스,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파일이라든가 이 간단한 FTP, 그 트리비얼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간단한 FT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텍스트를 읽다 보면 또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죠. 뭐 디스크가 없는 장치, 네트워크 장비, 뭐죠? 없는 디바이스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파일을 적은 용량의 파일을 저장한다든가 전송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것이 TFTP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장비 중에는 라우터 안에 TFTP 서버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되는 그런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FTP 서버에도 저장할 수 있고 또 NVRAM에도 저장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 카피 명령으로 쓸 수도 있고 라이트 명령으로 쓰면 NVRAM이고, 카피 명령을 써서 이 TFTP 서버를 선택해주면 TFTP 서버로 그대로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해당 파일이. 그래서 간단하게 FT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TFTP다. 자, 이 세 가지 종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종류는. 왜? 여기에 대한 또 공격도 뒤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두 번째 이제 FTP 프로토콜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두 개의 TCP 연결
연결을 동시에 사용하며 여기서 TCP라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TCP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FTP가 응용계층 프로토콜로서 무슨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에요? TC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더라. 이거지. 여기 FTP 텔넷 다 똑같죠? 얘네들 다 뭐예요? 전송계층에서의 이 TC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다. TC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더라. 그래서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두 번의 연결이 성립이 있어야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그런 즉 FTP는 포트를 이 TCP 기반의 포트를 몇 개를 사용을 해요? 두 개를 사용하죠. 일단 20번 포트와 21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죠. TCP 20번 포트, 21번 포트입니다. 20번 포트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포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21번 포트는 제어 포트입니다. 그죠? 제어 포트, 컨트롤 포트, 제어 포트로 해서 처음에 커넥션을 TCP 기반이기 때문에 커넥션을 이룰 때 사용하는 포트죠. 그리고 연결이 제어가 완료되면 이제 데이터 포트를 다시 설정을 해서 각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 사용 여부는 FTP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한다. 자, FTP 종류가 있고요. 이제는 FTP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볼까요? FTP에 모드가 있어요. 어떤 모드로 작동을 할 거냐. 첫째로 액티브 모드가 있다. 액티브 모드. 그 다음 패시브 모드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드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FTP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 모드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액티브 모드다, 패시브 모드다의 이 모드의 결정. 이 모드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결정. 이거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죠. 자주 2번 정도 나옵니다. 연급돼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FTP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네트워크 층에서의 FTP 프로토콜도 관련이 있고 이 서비스에서 응용계층에서 시험에 잘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뭐가? 모드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모드의 결정은 누가 해? 클라이언트가 한다는 얘기죠.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서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FTP에서의 액티브 모드로 작동할 거냐, 패시브 모드로 서비스를 할 거냐는 누가 결정해?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몇 번 물어봤습니다. 서버일 것만 같지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세션 연결의 제어 연결과 데이터 연결의 차이점.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한다.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에서 이건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은 제어 포트 21번 포트. 그죠?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명령과 응답을 위한 연결을 위해서 쓴다. 처음에 접속을 할 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명령 또는 응답 형태의 제어 정보를 전송을 하고 제어입니다. 계속. 그리고 전체 FTP 세션 동안 연결을 유지한다는 거. 자, 연결 이거 중요합니다. 제어 포트는 뭐 모든 데이터가 처리돼서 완료될 때까지 뭐 연결을 유지한다. 연결을 유지한다. 한번 접속만 이루어서 데이터 포트로 데이터가 주고받을 때는 제어 포트는 디스커넥션 연결을 끊는다? 아니요. 전 FTP 서비스 연결 과정 중에 계속해서 연결을 유지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트. 파일이 전송될 때 데이터를 연결을 한다. 실질적으로 이 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는 거죠. 20번 포트 혹은 이후의 포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몇 번 포트를 사용한다고요? 20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웰나온 포트입니다. 다 네트워크 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각 파일 전송 시 연결이 설정되며 완료 시 연결이 종료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연결 완료되면 종료가 되겠지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 위에 그 포트에 관련된 거, 제어 포트와 또는 데이터 포트를 동작 원리를 나와 있죠. 그래서 FTP의 동작 모드, 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모드는 설정해 놨지만, 자, FTP
동작 모드입니다. 자, 동작 모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그 다음 서버. 당연히 FTP 클라이언트와, 그죠? FTP 클라이언트와 FTP 서버겠죠. 우리가 지금 FTP를 배우니까. 자, FTP 클라이언트와 FTP 서버다. 자, 그러면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액티브 모드의 결정은 누가 결정을 해요?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하는데, 일단 액티브 모드는 처음에 FTP의 기본 모드가 무슨 모드예요? 액티브 모드라는 거죠. 패시브 모드로 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패시브 모드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변경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FTP의 기본적으로 디폴트 설정 모드는 뭐다? 초기 액티브 모드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20번 포트, 21번 포트, 얘를 20번 포트. 교재하고 그냥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또 얘가 21번 포트, 얘가 20번 포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액티브 모드가 기본적인 모드, 액티브 모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액티브 모드. 그렇죠? 액티브 모드를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지금 액티브 모드입니다. 자, 액티브 모드. 그러면 처음에 누가 접속 요청을 항상 해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 요청을 하게 되죠. 자, 클라이언트가 왜 21번인가요? 쏘리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1024 이상의 포트를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01이라고 합시다. 이쪽은 200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이 서버 쪽에서 웰라운 포트로 설정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항상 이 랜덤하게 1024 이상. 자, 웰라운 포트는 설명 한번 다시 드릴까요? 자, 볼까요? 잘 알려진 포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포트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 잘 알려진 포트라는 건 어떤 입장에서 항상 서버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로에서부터 어디까지? 1023번까지. 토탈 1024개의 포트를 우리가 잘 알려진 포트, 서버 쪽에서의 포트라고 보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떠느냐? 자기 생성해서 1024 이상에서 랜덤 포트로 생성을 해서 접속 요청을 하고 또 포트를 열어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웰라운 포트. 자, 1024 이상은 뭐 사용자 설정 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포트로 지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요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FTP 서버로 접속을 요청할 때는 자, 랜덤하게 2001번 포트를 이용해서 자, 처음에 접속 요청은 뭐로 해요? 21번 포트죠. 왜 그러냐면 얘가 컨트롤 포트거든요. 제어 포트. 20번 포트는 데이터 포트고.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누가? 서버가 그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어 포트까지는 우리가 액티브 모드든 패시브 모드든 똑같아요. 자, 얘가 1번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응답으로 그래 좋아. FTP 서버가 응답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 응답을 해서 연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 요청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 이제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포트의 접속 요청을 누가? 서버가 한다는 얘기예요. 서버가. 이렇게. 서버가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접속 요청을 할 때 이 클라이언트는 이 요청 그 신호 안에 뭐 패킷 안에 2002라는 자신의 포트를 알려줍니다. 그럼 오케이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버 자신도 20번 포트를 이용을 해서 2002번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그래서 좋습니다. 서버 대차 전송할 준비를 합시다 해서 연결을 끝내주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서 액티브 모드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액티브 모드라는 얘기가 누가 액티브는 여기에서 네트워크에서 주는 누굽니까? 서버입니다. 서버. 액티브는 능동적인 거죠. 행동을 누가 하느냐. 누가 서버가 데이터 전송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접속 요청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누가 한다? 서버가 접속 요청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액티브예요. 액티브.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학생들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FTP 모드, 패시브 모드를 설명하겠습니다. FTP 동작 모드. 책과는 약간 반대로 했죠. 클라이언트 서버를 제가 바꿔놨습니다. 제가 바꿔놨어요. 좌측으로 가도록. 동작 모드인데 이번에는 어떤 모드? 패시브 모드. 패시브 모드입니다. 똑같습니다. 형태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고 그럼 서버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처음에 누가 요청을 할까요? 접속 요청은 물론 포트부터 지정을 하죠. 포트. 자, 포트를 당연히 서버는 변함이 없습니다. 21번과 20번. 서버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왜? 웰라운 포트라는 건 이미 시스템 안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21번, 20번 포트는 잘 알잖아요. 자, 이번에 이쪽 클라이언트 쪽의 포트를 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이번에도 뭐 2001 하죠. 앞에 컨트롤 쪽에서 2001번으로 요청을 했고 그 다음 데이터 포트를 2002라고 합시다. 이렇게 2002번 포트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2000 포트면 누가 접속 요청을 해요? 접속 요청은 늘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초기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야 FTP 서버야 우리 접속해서 파일 좀 전송해 보자 라고 접속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그럴까? 접속해서 파일 한번 전송을 해볼까? 라고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패시브 모드이기 때문에 누가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 패시브는 누구예요? 클라이언트라는 얘기. 클라이언트라는 얘기.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랜덤하게 102424 포트를 열어서 누구? 서버에 20번 포트로 접속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20번 포트로. 왜? 20번 포트는 클라이언트는 늘 알고 있는 알려진 포트이기 때문에. 그때 서버는 좋다. 그래, 우리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파일을 보자라고 연결하게 되면 접속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액티브 모드는 누가 데이터 포트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패시브 모드는 누가 요청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액티브다.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일단 우리 뭐다? 액티브 모드로 처음에는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럼 액티브 모드다, 패시브 모드를 누가 결정한다?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한다는 얘기죠. 서버가 아니라.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또 하나. 여기서 보면, 가만 보면요. 액티브 모드든 패시브 모드든 이 처음에 연결되는 제어 포트에서의 동작은 같습니다. 그렇죠. 늘 클라이언트가 서버, 또 서버는 응답. 클라이언트가 요청, 서버는 응답. 이렇게 간다는 거. 일단 제어 포트에서의 응답들은 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패시브 모드와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가 다른 것은 뭐야? 데이터 포트를 누가 먼저 접속 요청을 하느냐. 서버가 먼저 요청하면 액티브,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하면 패시브 모드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내용을 한번 또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TP 동작 모드 해서 액티브 모드 먼저 하죠.
클라이언트가 1024 이상의 이메일 포트, 우린 여기 지금 2001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메일 포트 랜덤하게 를 하고 열고 FTP 서버에 21번 포트로 연결한 후 이메일 포트 N 플러스 1에 1027 포트를 데이터 포트로 열고 대기를 한다. 이메일 포트 뭐에 1을 더한 값 2001이라고 그랬죠? 2001 뭐 1을 더한 값 해도 되고 그냥 우리 2002번 포트라고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2002 됐다면 열고 대기. 서버가 20번 포트를 자 연결이 됐죠? 서버가 20번 포트를 가지고 어디로? 클라이언트의 1027 여기서는 이제 2002번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에크 신호를 보낸다. 그럼으로써 제어는 연결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제어 연결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그렇죠. 액티브 모드에서는 제어 연결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먼저 요청한다는 거. 그다음 데이터 연결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먼저 한다는 거. 먼저. 그걸 우리는 액티브 모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명령 사용인데 FTP 바운스 어택이라든가 포스 스캔 공격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 이 취약성, 명령어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NAT 설치 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자, 이거 좀 알아야 돼. 이것도 좀 시험에 계속 언급되죠. 물론 이 안에 나와 있는 게 다 시험에 한 번씩 언급된 겁니다. 이게 문제이자 답이죠. 답. 자, 보세요. 마지막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NAT 설치 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보세요. 이 클라이언트에 방화벽이 이렇게 설치가 됐어. 방화벽이. 어이쿠. 자, 방화벽이 설치가 이렇게 됐어요. 방화벽이 설치가 돼 있으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방화벽만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하냐면, 보세요. 방화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방화벽은 웰나운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는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디나이를 시켜버린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가만 보면 몇 번을 사용합니까? 클라이언트는 대부분은 웰나운 포트가 0에서 1023의 포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방화벽이 차단하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방화벽이 설치된 데에서는 액티브 모드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클라이언트의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가. 방화벽이 설치가 되면. 자, 그런데 패시브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패시브 모드는 서버 클라이언트 접속에 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했다. 왜 그러냐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야 되는 거. 그렇죠? 서버에서 지금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그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자,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액티브 모드와 동일하나 실제 데이터 접속에서 서버의 20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렇죠? 서버의 20번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동일하지만. 자, 20번 사용하지 않고, 쏘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패시브 모드에서 지금 20번 포트라고 그러네, 그죠? 20번 포트. 쏘리합니다. 20번 포트가 아니라, 패시브 모드에서의 데이터 포트는 서버가 1024 이상의 포트를 사용하죠. 아이고,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죠? 20번이 아니라 그냥 하다 같이 그리나고 그랬네. 자, 얘는 만약에 얘가 이번에는 400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4001. 1024 이상.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정하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 2단계는 액티브 모드와 동일하나 실제 데이터 접속에서 서버의 20번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죠? 사용하지 않고, 뭐 몇 번을 사용해요? 1024 이상입니다, 얘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하고 하시죠. 자, 1024 이상의 포트를 사용하죠. 이상의 포트 사용. 이상의 포트 사용.
포트 사용하죠. 그래서 4001을 여기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1024보다 큰 임의의 포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접속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연결을 알려줘요. 이때는 이제 여기에서 서버에서 알려주게 되죠. 서버에서. 뭐를 알려줘요? 4001이라는 것을. 4001이라는 것을.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면 네, 접속해야지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서버로 접속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여기다 플러스 1 해도 좋고요. 자, 해서 접속하는 방법이다. 보안을 위해서 서버에서 패시브 모드로 사용할 포트를 제한을 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FTP는 누가 상대층이 요청했을 때 그 취약점인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목적지가 어디,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패시브, 여기에서 이제 패시브 보세요. 보안을 위해서 서버에서 패시브 모드로 사용할 포트를 제한한다. 왜 그럴까요? 왜 서버는 어떤 포트에서든 이 서버 포트만 알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응답을 해서 세션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럼 서버는 지금 패시브 모드에서는 권한이 거의 없죠. 일단 제어 포트에서 와서 요청만 하면 너 4001번, 4002번으로 접속해라고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클라이언트가 그걸 이용해서 얘가 누군지는 몰라도 돼요. 몰라. 연결을 해서 접속을 한다는 거죠.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FTP의 고유의 취약성입니다. 접속하는 겁니다. 보안을 위해서 패시브 모드를 사용할 포트를 제한하는 게 좋다. 그거는 대부분의 1024 이상은 뭐로? 방화벽으로 차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재연결. 클라이언트 첫 번째 포트. 그 다음 서버 21번. 그 다음에 데이터 포트는 클라이언트 두 번째 포트. 클라이언트의 두 번째 포트와 그리고 서버의 1024 이후의 포트. 설정을 했는데 패시브 모드일 때는 서버도 데이터 포트는 1024 이상의 포트다. 그 다음 서버의 방화벽이라 NAT 설정 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건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똑같죠. 위에 패시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는 클라이언트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데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패시브 모드에서도 클라이언트 쪽에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굳이 방화벽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방화벽에서 이 포트들을 열어놓으면 가능한 거죠. 열어놓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 모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쪽에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또 패시브 모드에서는 서버 쪽에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또는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왜? 막아버리니까. 얘 때문에. 웰라운 포트가 아니죠. 4001번은 1024 이상이기 때문에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패시브 명령에서 뭐 데이터 하이제킹에 이용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변경을 할 때 내가 패시브 모드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PASV라고 명령을 칩니다. 즉 그 CLI에서는 그 명령 프롬프트나 또는 리눅스 같으면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FTP 서비스의 취약성도 군데군데 설명을 드렸었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 종류 3가지 그리고 동작 모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시험에. 자, 잘 정리하시고요. 요거 약간 에러 생겼던 거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여기까지 동작 모드까지만 일단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는 FTP 주요 명령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하고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어의 구성은 3 또는 4바이트의 아스키 대문자로 구성이 됐는데 옵션 변수를 갖는 경우가 많다. 주요 명령어 보세요. 아스키로 하면 아스키 한번 그 중요한 것들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아스키는 텍스트 모드로 전송을 할 때 바이너리 모드는 이제 바이너리 포트 모드로 설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들은 바이너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텍스트와 바이너리를 맞지 않게 전송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깨지게 되죠. 오류가 생기게 되니까 모드를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 뭐 바이라든가 CD는 체인지 디렉터리를 전환하는 거.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게시입니다. 하나의 파일을 받아올 때
하나의 파일을 받아올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파일을 받아올 때 get입니다. get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테스트.텍스트 가져오는 거죠. 그럼 얘를 올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텍스트로 올릴 때 업로드할 때는 push입니다. 명령어가 put 이렇게 뭐 테스트.텍스트 이렇게 해서 push입니다. u예요. u put 하면 파일이 하나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 개, 테스트1, 테스트2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리고 싶어요. 여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싶어요. 그럼 mget입니다. mget. mget 하고 뭐 파일 뭐 테스트1 테스트1 텍스트 그다음 테스트 뭐2 이렇게 파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아올 때 또 여러 개를 한 방에 올릴 때 한꺼번에 push입니다. 테스트 예를 들어서 테스트1.텍스트 또 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이제 해시가 있어요. 파일 전송할 때 샵으로 표시되게 하는 거야. 전송되는 거 뭐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이게 전송이 잘 되고 있는지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받다면 막 쭉 샵으로 쭉 진행을 이렇게 보여줘요. 진행바 상황을 그 문자를 표시할 때 우리가 해시라는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 유닉스나 리눅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뭐 오픈하는 거, 뭐 접속할 때 LS는 리스트 보는 거, 뭐 체인지 모드는 퍼미션 값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FTP와 가장 관련 있는 것들은 요거 주고받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일반적으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R 드라이브라든가 그 RFTP라든가 요즘에 이제 R 드라이브 또 파일질라 이런 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맨드로 사용하는 이런 명령어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거기 짚어드릴게요. ASCII 명령, 바이너리, 뭐 종료도 좋습니다. by, 뭐 exit로 빠져나와도 돼요. exit, by, exit 다 똑같은 거. get, put 하나의 파일들, mget, mput 여러 개의 파일들, 그다음 해시 이렇게 다운로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 오픈도 한번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유닉스 명령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TP 응답이 있어요. 응답 메시지 구성에는 3바이트 ASCII 숫자와 숫자 뒤에 옵션 메시지로 구성을 한다. 응답 메시지에 의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가 200번은 다 OK입니다. 정상적으로 HTTP에서도 200이 성공이죠. 트랜잭션 성공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FTP에서의 응답 메시지까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글쎄 나올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한 2, 3회도 갈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는 중요한데 FTP 응답 메시지까지는 그렇게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9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 FTP 서버 운용. 일반적으로 FTP 서버는 FTP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 그걸 FTP 서버라고 합니다. 볼까요? FTP 서버 운용. 05네요. 큰 거로 보면. FTP 서버 운용. FTP 서버 운용. 자, 유닉스 계열의 그 FTP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 뭐 프로 FTP, WFTP, 레드 계열에서의 VSFTP, 요즘에는 이제 VSFTP 많이 사용하죠. WFTP도 좀 많이 사용하고 윈도우즈 NT 계열에서 좀 요즘에는 이제 윈도우즈 2012까지 나와 있죠. 2003, 2005, 2008, 2012 여기서는 IIS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다음 유닉스에서 FTP 서버의 운용에서 WFTP 뭐 설치하는 거, RPM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직접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설치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다만 실무에서 만약에 사용하실 때 필요할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여기에서의 설치 및 운영에서
데몬 재시작할 때 또 뭐 재시작하는 거라든가 또 환경 설정 파일, 그 밑에 환경 설정 파일이 proftpd.conf라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사양입니다. proftpd 특징은 WFTP에 대안으로 개발됐다,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다, 이런 것들이 뭐 시험 문제화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FTP 접속 시 확인 설정인데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 FTP 접속 시 확인 설정 있죠. 그 패스워드 또 섀도우에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 그렇죠.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검사하고 또 etc 밑에 FTP 유저스의 사용자 아이디가 있으면 거부가 된다. 자, 요건 기억을 해야죠. 운영에서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etc 디렉토리 밑에 이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또 중요하니까 보안에서는 etc 밑에 FTP 유저스입니다. 여기에 아이디를 등록할 때, 아이디를, 불량 아이디를 등록을 합니다. 아이디를 등록하면은 뭐? 등록 시 접속 거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접속 거부가 된다. 접속 거부. 접속 거부. 이 파일 안에 아이디를 접속을 못하게 할 불량 유저의 아이디를 등록을 시켜요. FTP 유저에.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접속 거부가 된다. 등록시키면 FTP 유저에 등록시키면 그 사용자를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접속 거부가 된다. 그럼 이 파일은 이미 생성되고 설정되어 있다. FTP 서버를 설치하면 아닙니다. 관리자가 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 등록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화 됩니다. 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FTP 유저스 사용자의 아이디가 등록되면 접속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FTP 설정 파일의 옵션, 얘네들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버 타입은 스탠드얼론 INET 방식인데, 스탠드얼론 방식은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 즉시 서비스라고 해서 시스템의 램상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상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스탠드얼론 방식이라고 하고요. INET 방식은 필요할 때만 해당 INET라는 슈퍼 데몬이 해당 데몬을 불러서 실행시켰다가 종료되면 내려보내고, 또 필요하면 불러올려서 실행되는 이런 형태의 서버 운영 방식을 INET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 루트 로그인 오프, 루트 계정 로그인 허용 안함 중요하죠. 루트 로그인 항목에 오프라고 쓰냐. 온하면 루트로도 FTP를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라는 계정을 사용자는 관리자는 편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잖아. 비밀번호나 이런 게 유출되면, 그래서 아예 루트는 FTP 서버에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루트 로그인 오프라고 설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 유저, 노바디, 유저 사용자명, FTP를 사용자명은 데몬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명은 누구든지 다 노바디 유저로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그룹도 노바디로 좀 기억을 하세요. 유저도 노바디, 그룹도 노바디, 뭐 이렇게. 그 다음 서버 아이덴티피케이션 온이냐 오프냐. 웰컴 투 FTP에서 버전 정보를 숨기기. 온을 해놓으면 이렇게 보여요. FTP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죠. 이것도 또한 오프로 해놔야 됩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그 다음 넥스 클라이언트 최대 접속 허용.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몇 명을 접속할 거냐. 1500명이냐 아니면 10명이냐 설정을 해야 되는 거 항목 알아두시고, 맥스 클라이언트라는 거 뭐 그 의미만 봐도 금방 드러나죠. 타임아웃 로그인, 아이디 암호로 인증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한 시간.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계속 틀리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러면 그때 몇 초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끊겨버리죠. 네트워크가. 그래서 다시 로그인해서 또 다시 시도해 봐야 되고, 그 대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타임아웃 아이덴티피케이션 FTP 접속 후 아무런 데이터 전송이 없는 아이들 상태 그걸 시간을 설정해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세션 타임아웃 되게 끊기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11페이지에 이제 VSFTP 설치 운용이 있습니다. 이거 뭐 설치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주요 기능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VSFTP라는 게 가상 FTP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아이디별로 환경 설정이 가능하고 가상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고 뭐 전송 대폭 지정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WFTP와 같습니다. 다만 그 운용사항 및 서버 옵션, 어너니머스 계정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서버 동작 모드로 결정할 수 있고 전송 속도 제한, 최대 접속 설정, 파일 읽기 쓰기 모드 설정, 서버 접속 로그인 메시지 표시, 로그 파일 기록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다 WFTP에 다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윈도우즈 FTP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IIS라는 그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가 있죠. 거기에 FTP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그 서버에서 사용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뭐 RFTP 또는 요즘에 이제 R 드라이브 그리고 파일질라 이런 FTP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그 2-12페이지처럼 접속을 해서 파일을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10의 클라이언트, FTP 클라이언트 활용하기 위해서 R 드라이브로 제가 예를 들어서 캡처를 해놨습니다. ID 패스워드 놓고 접속하면 해당되고 뭐 드래그해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릴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FTP의 개요에서부터 거의 개요죠. 그 동작 방식 모드까지 명령어까지 약간 시험에 나올 만하고 기존에 나왔거나 나올 만한 그런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진한 사항은 이제 다음 시간에 FTP 공격 유형이 나오거든요. 이걸 설명하면서도 같이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공부해 봅시다.